아이들이 쓰러졌다. 중국이 나눠준 약을 먹고 간이 망가지고 시력을 잃었다. 심지어 신약 실험까지 벌어졌지만 정부도 언론도 모두 침묵했다. 그때 하얀 차량 2대가 먼지를 가르며 병원에 도착했다. 코이카, 한국이었다. 전기도 끊긴 병원에서 태양광으로 장비를 살리고 서울과 연결된 위성 원격 수술로 아이의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밝혀진 진실. 중국은 주민을 임상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한국은 그 피해자를 하나씩 되살려냈다. 이게 기술입니까? 아니요. 우린 형제에게 응답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한국의 의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타데세 아잽입니다. 에티오피아 중서부 작은 마을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죠.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흙먼지가 자욱한 비포장도로를 걸으며 저는 매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약이 들어왔을까? 병원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기실엔 벌써 환자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사람들의 표정이 더 어두웠고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봐주세요. 아이가 계속 토하고 있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달려왔습니다. 생후 6달쯤 된 아기였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저는 급히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체온은 39도를 넘었고 탈수 증상이 심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3일 전부터요. 중국 선생님이 주신 약을 먹고부터.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석 달 전 우리 마을에 중국 민간의료봉사단이 들어왔죠. 처음엔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새 장비를 가져왔고 무료로 약을 나눠줬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수액을 연결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약을 받으셨죠? 엄마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중국어로 빼곡히 적힌 처방전이었죠. 저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 설명도 현지어 번역도 없었습니다. 진료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을 때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동쪽 마을에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은 증상으로 쓰러졌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저는 즉시 중국 의료진이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신축 건물은 우리 낡은 병원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번쩍이는 유리문, 최신식 장비들. 겉모습은 화려했죠. 리우 선생. 제가 부르자 30대 후반의 중국인 의사가 나왔습니다. 리우 지엔, 이곳 중국 의료단의 책임자였죠. 무슨 일입니까, 타데세 선생? 당신들이 나눠준 약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을 준 겁니까? 리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우리 약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한약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리 없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성분표라도 보여주세요. 그건 기업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기업 비밀이라니요? 하지만 리우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겐 그들과 맞설 힘이 없었죠. 장비도 약도 심지어 정부의 지원조차 중국 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10살 조카 알레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았죠. 삼촌,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그래, 알레무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하지만 대답 대신 알레무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마른 기침이 계속되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알레무, 언제부터 기침을 했니? 어제부터요. 학교에서 중국 선생님들이 주신 영양제를 먹고부터.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학교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친 겁니다. 저는 알레무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죠.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를 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훈장들.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용사였죠.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위해 싸웠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다. 사진 속 젊은 아버지는 한국 군인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에티오피아와 한국은 서로를 형제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이름은 잊혀졌고 대신 중국이 들어와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밤사이 2명의 노인이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모두 중국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요. 중국 약은 독약이야. 시장 한복판에서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곧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맞아요. 우리 아이도 그 약 먹고 실명할 뻔했어요.
내 남편은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분노한 목소리들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침묵했고 언론조차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알레무의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었죠. 해독제를 구하려 했지만 성분을 모르니 치료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삼촌, 저 죽는 건가요? 알레무의 물음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의사로서, 삼촌으로서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죠. 그저 작은 손을 꼭 잡아주는 것밖에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지옥에서 구해달라고. 그리고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다. 언젠가 그들이 우리를 기억해 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이 어둠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다시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별들만이 말없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마당에 낯선 차량 2대가 들어왔죠. 하얀색 랜드크루저에는 파란색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5명의 동양인이었는데 중국인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입니다. 한국 코이카 소속 공중복권 전문가예요. 30대 중반의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놀랍게도 현지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타데세 아제비입니다. 이곳 병원 의사죠. 드디어 만나 뵙네요. 타데세 선생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백발의 신사가 다가왔습니다.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정영호입니다. 한국의료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참전용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한국 이야기를 하셨죠. 정 단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저는 그들을 병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수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눈살을 찌푸렸죠. 상황이 심각하네요. 의료 장비도 대부분 고장났고 중국 측에서 새 장비를 가져왔지만 우리는 사용법을 모릅니다. 매뉴얼도 중국어뿐이고요. 한국팀은 즉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죠. 특히 이수연은 환자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나며 증상을 기록했습니다. 타데세 선생님, 중국 의료진이 사용한 약품 샘플이 있습니까? 몇 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분 분석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서울 본부로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하죠. 그때 간호사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알레무가 의식을 잃었어요. 저는 한국팀과 함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알레무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죠. 이수연이 재빠르게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해요.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 단장이 가방에서 최신 휴대용 진단 장비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었죠. 일단 정확한 진단부터 해봅시다. 놀랍게도 그 작은 기계는 엑스레이와 초음파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알레무의 장기 상태가 선명하게 나타났죠. 간이 심하게 손상됐네요. 독성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 같습니다. 이수연이 즉시 수액 라인을 새로 연결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해독제를 투여하기 시작했죠. 이 약은 중금속 중독에 효과적입니다. 일단 상태를 안정시켜야 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알레무의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숨소리도 안정되었습니다. 한국이라면 믿고 싶습니다.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이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국팀은 중국이 남긴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한국인 기술자가 컴퓨터 앞에 앉았죠. 시스템이 중국어로만 되어 있네요. 하지만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시간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며 이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건 임상시험 데이터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신약 실험을 했어요. 뭐라고요? 정식 승인도 받지 않은 실험약을 주민들에게 투여한 겁니다. 그것도 동의 없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를 실험용쥐 취급한 거였죠. 정 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국제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날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왔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들었죠. 정말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한국전에 참전하셨어요. 코리아, 코리아.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이 다시 불리고 있었죠. 이수연과 한국팀은 쉴 새 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중국 약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제 물음에 정 단장이 답했습니다. 빚을 갚는 겁니다. 70여 년 전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잖아요.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한국팀을 배웅하며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중국 측 장비를 점검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것들은 재정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수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알레무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삼촌, 그 선생님들이 절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 한국에서 온 의사 선생님들이야. 한국, 할아버지가 싸우러 갔던 그 나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레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유난히 밝았죠. 어둠 속에서 희망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다가 저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병원이 처음 세워졌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도 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처럼 실험 대상이 되진 않았습니다. 진정한 도움이란 무엇일까? 한국팀이 보여준 모습에서 저는 그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동등한 인간으로 형제로 대했죠. 그것이 중국과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다시 불리기 시작한 코리아라는 이름. 그것은 단순한 국가명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다른 이름이었죠. 새벽 3시 병원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알레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저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알레무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체온은 40도를 넘었고 의식은 혼미했죠. 간호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약이 듣지 않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청진기를 댔습니다. 심장박동이 불규칙했고 호흡도 가빠지고 있었죠. 이대로면 위험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에 연락해. 지금 당장. 10분 후 이수연과 정 단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수연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죠.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1시간 전부터 갑자기. 해독제가 효과가 없습니다. 이수연이 재빠르게 알레무를 검사했습니다. 동공반사, 근육긴장도, 신경반응. 하나하나 체크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죠. 이건 단순한 중독 증상이 아니에요. 뇌에 염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 단장이 휴대용 초음파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던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뇌압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순간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병원엔 뇌수술 장비가 없었죠.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도 3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장비가. 그때 이수연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원격 수술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원격 수술이요? 서울의 전문의와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지도를 받는 겁니다. 위험하지만 지금은 이것뿐이에요. 정 단장이 즉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병원의 인터넷이 너무 느렸던 겁니다. 연결이 계속 끊겨요. 이 속도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병원 전체가 암흑에 잠겼죠.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발전기는 고장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이 차로 달려가 무언가를 가져왔죠. 태양광 충전 시스템입니다. 배터리가 충분해요. 그들은 신속하게 휴대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노트북과 의료 장비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정 단장은 위성 인터넷 단말기까지 꺼냈습니다. 이제 연결해봅시다. 화면에 서울의 병원이 나타났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었죠. 상황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환자 상태를 보여주세요. 이수연이 카메라를 들고 알레무를 비췄습니다. 서울의 의사가 신중하게 관찰하더니 말했죠. 뇌압을 낮춰야 합니다. 응급 천공술이 필요해요. 거기 드릴 이 있습니까? 수동 드릴 뿐입니다.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라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수연이 옆에서 도왔고 정 단장은 장비를 관리했죠. 화면 속 의사가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두피를 절개하세요. 정확히 제가 표시하는 지점입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전기 없는 수술실에서 태양광 배터리에 의존한 채 우리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려 싸웠죠.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왔지만 닦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드릴을 진행하세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1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뇌압이 낮아지기 시작했죠. 알레무의 경련이 멈췄습니다. 성공입니다. 바이털이 안정되고 있어요. 이수연의 외침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감염을 막고 회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새벽 6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알레무는 안정을 찾았고 의식도 서서히 돌아왔죠. 삼촌. 희미하게 눈을 뜨는 알레무를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의사가 화면 너머로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회복될 겁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연결이 끊긴 후 저는 이수연과 정 단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지쳐 보였지만 얼굴엔 뿌듯함이 가득했죠.
이게 한국의 기술입니까? 기술보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정 단장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왔습니다. 전기도 없는 상황에서 원격 수술로 아이를 살렸다는 소문이 퍼진 거였죠. 기적이야. 한국 의사들이 기적을 만들었어. 태양으로 기계를 돌렸다면서요? 사람들의 눈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겸손하게 말했죠. 기적이 아닙니다. 기술과 협력이 만든 결과예요. 여러분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알레무의 병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한국팀에게 감사를 표했죠. 누군가는 전통 춤을 추었고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이 우리 아이를 살렸어요. 알레무의 어머니가 이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정단장과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석양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오늘 일을 계기로 깨달았습니다. 최신 장비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멀리서 중국 의료당 건물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달리 그곳엔 이제 아무도 찾지 않았죠. 그들과 당신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 물음에 정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주려고만 했고 우리는 함께하려 합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었죠. 한국의 마음이 형제애가 기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레무가 살아났듯이 우리 마을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죠. 알레무가 회복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국팀은 본격적으로 중국이 남긴 디지털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젊은 IT 전문가 김민준이 메인 서버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하네요. 보안이 너무 허술합니다. 민준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수연과 저는 그 옆에서 지켜봤죠. 뭔가 발견했습니까? 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잠깐, 이게 뭐죠? 화면에 나타난 건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 정보와 함께 실험군이라는 분류가 있었죠. 어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약물을 투여받은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임상시험 데이터입니다. 그것도 이중맹검법을 사용한. 이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조군도 있어요. 가짜 약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실험실 쥐로 취급한 거였죠. 더 깊이 파고들수록 끔찍한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부작용 보고서입니다. 민준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간 손상, 신장 기능 저하, 시력 상실. 모든 부작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통계 조작도 있네요. 실제 부작용 발생률은 47%인데 보고서엔 3%로 줄여놨습니다. 정 단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모두 백업하세요.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그때 급히 문이 열렸습니다. 리우 지엔이 중국인 직원 둘과 함께 들어왔죠. 당장 멈추시오. 그건 우리 재산입니다. 재산이라고요? 이건 범죄 증거입니다. 이수연이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리우의 얼굴이 붉어졌죠. 당신들은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가 인체 실험까지 포함합니까?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실험군 분류표를 본 리우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전통의학을 현대적으로. 전통의학? 여기 성분 분석 결과를 보세요. 수은이 기준치의 10배가 넘습니다. 민준이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중금속 함량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중국 정부의 지시를,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 겁니까? 정 단장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에 리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신 보관 창고의 온도 기록이었죠. 이런, 콜드체인이 완전히 무너졌네요. 백신이 상온에 일주일 이상 노출됐습니다. 그럼 효과가 없죠. 아니, 오히려 변질되어 독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수연이 즉시 마을 보건소들에 연락했습니다. 중국산 백신 접종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죠. 오후가 되자 지역 보건 당국자들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증거들을 보고 모두 경악했죠. 이럴 수가. 우리가 믿었던 게 모두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보건소장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한국팀은 차분하게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독 치료를 시작해야죠. 하지만 비용이 한국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날 저녁 중국 의료진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리우가 떠나기 전 저를 찾아왔죠. 타데세 선생, 죄송합니다. 사과는 저에게 하지 마세요. 피해자들에게 하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죠. 밤이 되어 한국팀과 회의를 했습니다.
민준이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죠.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이 넘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모두 치료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시스템을 바로잡는 일이죠. 이수연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환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투명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요. 다음 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남긴 복잡한 장비들 대신 한국팀은 간단하지만 실용적인 도구들을 들여왔죠. 무엇보다 모든 설명을 현지어로 번역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 단장이 현지 의료진들에게 장비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그들도 금세 익숙해졌죠. 일주일 후 마을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았습니다. 중국 약을 끊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죠.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 같아요. 알레무도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이수연과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중국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마 실적을 위해서겠죠. 숫자로 보여줄 성과가 필요했을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숫자로만 봤단 말입니까? 이수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거짓은 무너진다고. 그리고 진정한 도움이란 무엇인지 이제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다고요. 중국 의료진이 떠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텅 빈 그들의 건물과 달리 우리 병원은 활기가 넘쳤죠. 한국팀이 본격적인 재건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수연이 현지 의료진 20명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반짝였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먼저 병원 구조부터 바꾸겠습니다. 환자 동선을 고려해서요. 정 단장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복잡했던 중국식 구조와 달리 단순하고 효율적이었죠. 응급실, 외래, 입원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건축 자재는 현지에서 구할 겁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목수, 석공, 전기공 모두가 힘을 보탰죠. 우리 병원을 우리 손으로 고친다. 흙먼지 날리는 공사장에서 한국팀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이수연은 안전모를 쓰고 직접 삽질을 했고 정 단장은 나이를 잊고 벽돌을 날랐죠. 선생님들이 직접 일하시다니. 당연하죠. 함께 만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병원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둡던 복도에 창문이 생겼고 좁던 병실은 넓어졌죠. 무엇보다 에어컨 대신 자연 환기 시스템을 만들어 전기 없이도 시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적정 기술입니다. 현지 환경에 맞는 해결책이죠. 민준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며 설명했습니다. 낮에 충전한 전기로 밤에도 기본 조명과 의료 장비를 쓸 수 있게 됐죠.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간호사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추가로 온 간호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시작했죠. 손 씻기부터 다시 배웁시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해요. 젊은 간호사 메론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중국 선생님들은 이런 걸 안 가르쳤어요. 그냥 약만 주라고. 간호는 약을 주는 게 아닙니다.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교육은 이론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습이 중심이었죠. 혈압 재는 법, 주사 놓는 법, 상처 소독하는 법. 하나하나 꼼꼼히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수연의 말에 간호사들의 어깨가 펴졌습니다. 자부심이 생긴 거죠. 보름째 되던 날 드디어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에티오피아 마이너스 한국 우정병원.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1950년 한국전 참전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간판을 보던 노인 한 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한국에 가셨었지.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개원식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전통 춤과 노래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코리아를 연호했죠. 코리아, 코리아, 우리의 형제. 알레무가 한국팀에게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죠. 감사합니다. 저도 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거예요. 이수연이 알레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꿈이네. 꼭 이루길 바라요. 오후엔 의료진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한국팀이 준비한 매뉴얼이 배포됐죠. 모두 현지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떠나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해요. 현지 의사 하나가 물었습니다. 정말 떠나실 겁니까? 네, 하지만 연결은 계속됩니다. 원격으로 도울 거예요. 정 단장이 새로 설치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언제든 서울과 연결할 수 있었죠. 저녁이 되어 병원 옥상에 올라갔을 때 온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병원을 중심으로 작은 변화들이 보였죠. 깨끗해진 거리, 정비된 상수도, 새로 생긴 약국. 변화가 시작됐네요. 이수연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병원만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이 심어놓은 불신과 두려움 대신 이제 희망과 자신감이 자라고 있었죠. 타데세 선생님도 큰 역할을 하셨어요. 저는 그저 아니에요. 현지 의료진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마을에서도 환자들이 오기 시작한 거죠. 여기가 진짜 치료를 하는 병원이라면서요? 한국 의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입소문이 300km 밖까지 퍼진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병원은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하루 평균 200명의 환자가 다녀갔고 입원실도 거의 찼죠. 하지만 예전처럼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잡혀 있었으니까요. 대기 시간이 줄었어요.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정부 관계자가 시찰을 왔습니다. 병원을 둘러본 그는 감탄을 금치 못했죠. 이것이 진정한 개발 협력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것이에요.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킬 계획입니까? 물론입니다. 이 모델을 전국에 적용할 겁니다. 그날 밤 한국팀과 현지 의료진이 모여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놓였죠. 새벽이 밝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의료의 새벽이요. 정 단장의 건배사에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병원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희망의 등대처럼요. 병원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정영호 단장이 준비한 역사 영상을 상영하는 날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 한국전 참전용사 가족이 얼마나 되시나요?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죠. 조명이 꺼지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흑백 영상이 흘러나왔죠. 1951년 한국으로 떠나는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싸우러 간다. 젊은 병사들의 당당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충격적이었죠. 포탄이 터지는 전장, 부상당한 병사들, 그리고 승리의 순간들. 캉룡고지 전투를 아시나요? 에티오피아군이 중공군 3개 대대를 격퇴한 전투입니다. 정 단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엔 용맹하게 싸우는 에티오피아 병사들이 나왔죠. 그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와, 젊은이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자신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용감했다는 걸 처음 안 거죠. 다음 장면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에티오피아 병사가 고아원에 음식을 나눠주고 다친 아이를 치료하는 모습. 여기 보이는 병사가 제 아버지입니다. 객석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다고. 그래서 자기 월급을 모아 고아원에 기부했다고요.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영상이 끝나고 정 단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6,700명의 에티오피아 용사들이 참전했습니다. 122명이 전사했고 536명이 부상당했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수연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파일이 들려 있었죠. 한국 정부가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민 여러분께 70여 년 전 여러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의료 지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형제의 나라 에티오피아와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죠.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한국이 정말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어. 그때 알레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래요. 이수연이 미소 지으며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제 증조할아버지는 강류 참전 용사셨어요. 돌아오실 때 한국 군인이 준 편지를 갖고 오셨대요. 한글로 쓰여 있어서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평생 간직하셨다고 해요. 그 편지가 아직 있나요? 네, 집에 있어요. 액자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의 훈장을 갖고 있었고 누군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간직한 물건 하나하나가 소중한 역사예요. 정 단장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병원 마당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가져온 참전 기념품들을 전시한 거죠. 낡은 군복, 빛바랜 사진, 녹슨 훈장.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 전우랑 찍은 사진이에요. 여긴 제 삼촌의 전사 통지서입니다. 춘천에서 전사하셨대요. 저도 아버지의 유품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태극기와 함께 보관된 감사 편지였죠. 비록 한글을 읽을 순 없었지만 그 마음만은 전해졌습니다. 이수연이 다가와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읽어드릴 거? 정말요? 부탁합니다.
그녀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운 에티오피아 전우에게 당신의 용기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십시오. 1953년 7월 한국군 이병 김영수. 70년 만에 들은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약속을 지키러 온 거군요. 70년이 걸렸지만, 네, 늦었지만 왔습니다. 이제야 왔어요. 저녁이 되어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팀이 준비한 불고기와 김치, 그리고 에티오피아 전통 음식 인제라가 함께 놓였죠. 우리는 이제 다시 한 가족입니다. 마을 원로가 일어나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잊혔던 역사를 되찾았다. 아버지가 늘 자랑스러워하셨던 그 역사를. 한국은 70년 전의 약속을 지키러 왔고 우리는 다시 형제가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 갚음이다. 창밖에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70년 전 한국 땅에서 빛났을 별들처럼요. 한국 의료진이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안정되었고 이제 현지 의료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알레무가 의대 진학을 선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한국 선생님들처럼 의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학교 강당에 모인 100여 명의 아이들 앞에서 알레무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수연과 정 단장이 뿌듯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죠.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꿈을 가져. 알레무의 외침에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12살 세라가 손을 번쩍 들었죠.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메론 선생님처럼요. 저는 의료기술자가 될래요. 저는 약사요. 아이들이 저마다 꿈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죠. 방과 후 이수연이 특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로 상담 수업이었죠.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특히 과학과 수학이 중요하죠. 아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에요. 아픈 사람을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요. 그날 저녁 마을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이었죠. 우리 아이들을 의대에 보내려면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제안들이 쏟아졌죠. 수확한 태프 주식 작물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내겠습니다. 저도 커피 판매 수익의 10%를 기부하겠어요. 매달 조금씩 모아서 기금을 만듭시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정 단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죠. 이것이 진정한 자립입니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한국팀도 약속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한국 연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선진 의료를 배울 수 있도록요. 일주일 후 에티오피아 한국 의료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으로 알레무를 포함한 5명이 선발됐죠. 이제 시작입니다. 10년 후엔 여러분이 이 병원을 이끌어갈 거예요. 이수연의 말에 장학생들이 눈을 빛냈습니다. 현지 의료진 교육도 계속됐습니다. 메로는 이제 다른 간호사들을 가르치는 선임 간호사가 됐죠. 제가 배운 걸 전수하는 게 제 의무예요. 한국 선생님들이 그러셨듯이요. 그녀가 만든 교육 자료는 현지어로 번역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엔에서 우리 병원을 모범 사례로 선정한 거죠. 지속 가능한 의료 개발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특히 현지 인력 양성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유엔 조사단이 병원을 둘러보며 극찬했습니다. 한 달 후 이수연이 후임자와 교대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떠나기 전날 그녀는 마지막 회의를 소집했죠. 이곳은 다시 올 필요 없도록 만들고 갑니다. 처음엔 그 말이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죠. 우리가 없어도 잘 운영되도록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간다는 뜻이에요. 공항으로 향하는 이수연을 배웅하며 메론이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선생님이 됐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게요. 그게 바로 은혜를 갚는 거예요.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것. 정 단장도 한 달 뒤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은 계속됐죠. 매주 화상회의로 조언을 해주고 어려운 케이스는 원격으로 도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현지화됐고 알레무는 의대에 합격했죠. 입학식 날 그가 연설했습니다. 저를 살려준 한국 의사 선생님들처럼 저도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울 차례가 올 거예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5년 후 알레무는 의사가 되어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타데세 선생님, 이제 제가 함께 일할 수 있어요. 그래, 이제 네가 이어받을 차례다. 그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 아시아의 한 나라에 에티오피아 의료진이 파견된 거죠. 그 팀을 이끄는 건 닥터 알레무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돌려줄 때입니다. 알레무의 말에 젊은 의료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모두 한국의 지원으로 성장한 인재들이었죠. 마지막 장면은 이랬습니다. 병원 정문에 나란히 걸린 두 개의 깃발. 에티오피아 국기와 한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그 아래엔 새로운 현판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돌고 돈다 마이너스 에티오피아 마이너스 한국 우정병원.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원조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다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요. 한국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로 퍼뜨리고 있었죠. 형제의 나라는 또 다른 형제를 만들고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 중심엔 늘 한국이 있었고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